자, 2021년 7월 25일 일요일 붕어영의 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냈습니까? 네, 로얄님 어서 오시고요. 저는 잠을 좀 못 잔 것 같아요. 좀 자려고 누웠는데 깊은 잠을 못 잔 것 같습니다. 여름에 특히 낮잠 자기 너무 힘들어요. 날씨가 너무 밝은 것도 있고 더워서 그러겠죠. 오늘 특히 저 윗지방 날씨 기온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서울이 37도인가? 수도권 한 35도 넘어갔죠. 아무튼 이 더운 여름 보내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이제 휴가철인 것 같은데 보통 7월 말에서 이제 8월 초, 예, 그때가 휴가철이죠.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 다니시는 회사가 휴가철 들어갈 거예요. 보통 여름 휴가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인데 아마 이번 여름 휴가는 그냥 어디 싸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그냥 맛있는 거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히 멀리 가가지고 확진 판정 받아가지고 자가격리 되면 뭐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중에 회사 다니는데 지장도 생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뭐 놀러 가고 싶더라도 올해는 좀 참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설명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썰입니다. 첫 번째 썰은 이 시국에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짧고 굵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상을 너무 길게 막 주저주저 얘기하기보다는 핵심적인 부분만 딱 씹어가지고 한 15분 내외로 그렇게 시간을 맞출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번 주제는 자기 객관화. 제가 항상 방송에서 뭐 그 공감주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예. 뭐 자기 객관화 해라. 자기 객관화 필요하다. 항상 얘기하죠, 제가. 그런데 자기 객관화가 뭐야 도대체? 예.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제기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자기 객관화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유를 또 넘버링 해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 객관화 뭐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해서 냉정하게 평가한 후 현실적인 대안이나 인생 구상을 하는 것을 자기 객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냉정하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돼요. 특히 남자보다 여자분이 잘 안 됩니다. 이 민재님 오셨네. 이제 끝나고 갑시다. 저한테 그 메일 보내셨죠? 끝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봐야 돼.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 자신을 원래 자기가 가진 능력치나 뭐 외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상대적으로 플러스해서 보거든요. 예. 좀 많이 플러스해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가치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학벌이나 기본적인 능력치를 철저하게 냉정하게 봐서 그 냉정하게 평가한 값을 가지고 앞으로 인생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살아갈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현재 직장을 다니긴 하지만 뭐 나이가 30이라고 치면 모아놓은 돈이 3천만 원, 연봉이 한 3,500이면 이 상황에서 그냥 평균 정도 연봉을 받는다고 했을 때 3,500이면 세금을 떼면 한 260 정도 되죠. 260만 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날 수 있을지. 이 상황에서 차를 굴리면 당연히 돈을 못 모으겠죠.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부분을 접목을 해서 자기의 이제
현실 상황을 잘 파악해서 쉽게 말해서 헛된 희망을 갖지 않는 겁니다. 예, 윤 정장님 어서세요? 그러니까 괜히 막 쓸데없는 있잖아요. 뭐 과대망상이라든지 헛된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게 자기네가에나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자기 객관화가 왜 필요하냐? 이거 왜 있어야 되냐? 왜 이렇게 왜 자기 객관화 왜 얘기하냐?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보지 않고 과대 포장하거나 능력치를 모르는 사람은 점점 살기 힘들어집니다. 점점 살기 힘들어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통 냉정하게 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보통 냉정이라 하면 냉정이란 말 있죠. 이 말을 하면 보통 차갑다는 의미잖아요. 차갑다고 하면 굉장히 안 좋게 봐요. 네. 한국 사람들이 냉정하고 이렇게 팩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두려움이 있어. 근데 이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 이게 우리 현실이니까. 이게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이 미래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걸 내미코 물어보는 것도 현실이 아닙니까? 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밥 벌어 먹고 사는 거, 내 인생 책임지는 거는 가상 현실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잖아요. 동군이 잠깐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우리 다 성인 아닙니까? 성인. 애가 아니잖아요. 애가 아니고 성인이라는 것은 현실을 직시한다는 거,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내가 피부로 느끼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체감하는 거잖아요. 이걸 체감하는 입장에서 내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자꾸 멀리 본다거나 헛된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은 점점 이 힘든 세상에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예. 제가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이에요. 좀 이런 비유를 하면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결혼 시장에서 비유를 합시다. 지금 결혼 시장 가보면 솔직히 좀 남녀 선비가 말이 안 돼요. 뭐 결정사 일하시고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남자는 점점 가입자가 떨어지고 있는 바닥에 여자들은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웃긴 게 그 보면 이제 나이 차고 이런 이제 결혼 정년기 지난 사람들이 있는데 웃긴 게 나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이 과연 결혼할 만한 기본적인 준비라는 거 해놨는지 안 해놓은 사람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남자 여자든 간에 30대 중반 넘어가 버리면 사회생활 좀 했을 거 아닙니까? 했으면 모아놓은 돈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아놓은 돈도 없이 가입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결혼해서 한번 내가 지금 가진 인생을 바꿔보자. 이게 통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통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도 안 통하겠죠. 남자 바보입니까? 어. 내가 힘들게 벌어서 지금까지 있는 거를 어, 상대방은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그냥 어, 하자 같이 가자고 하면 할 겁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정말 웃긴 게 뭐냐 하면 저번에 되겠지만 그 지금 취업이 어려워졌잖아요. 취업이 어려워지고 이제 그 메로나 때문에 회사가 이제 망하고 이제 실직을 하게 되면서 결혼 가입자 수가 더 그러니까 결혼 정보회사 가입자 수가 늘어났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남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여자가 늘어났대, 여자가.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잘렸는데 왜 늘어나지? 웃기지 않나요? 이게 웃긴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결정사가 웃긴 게 이 기준도 정말 말이 안 되게 저번에 제가 1등급부터 17등급까지 있는 거 보여줬죠. 남자는 중소기업만 다녀도 그 등급에서 아예 벗어나요. 예. 뭐 구급공무원 돼도 거의 밑에서 살짝 위에요.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 근데 여자는 웃긴 게 17등급까지 있는데 그 17등급 중에 마지막 17등급이 뭐냐 하면 백조예요, 백조. 그러니까 백수. 일 안 하는 사람도 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나이 찼는데 일 안 하는 사람 누가 결혼하겠다고 그래요? 뭐, 아무리 외모가 예뻐도. 요즘 세상 아시겠지만, 외벌이를 어떻게 먹고 삽니까? 특히 서울 같은 데서 외벌이를 먹고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어? 혼자 사야 뭐 여유있게 먹고 산다고 하지만, 식구 늘어나고 막 애 키우고 하면 돈 어마어마하게 깨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일반 뭐, 원룸 같은 데 들어갈, 살 것도 아니고 아파트 요구할까, 당당하게. 백수인데. 현실 파악 못하면, 그냥 돈만 주는 거예요. 그냥, 가입비만 주는 거죠. 어? 그런 현실에서, 자기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돼. 그냥, 그 가입한다고 뭐 해주는 게 아니라, 성사 장려도 점점 낮아지고, 안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만 쓰는 거, 돈만. 돈만 쓰고 희망 고문 받는 거야. 그 나중에는 굉장히 비참해져요. 더 비참해지기 전에 자기를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생은 실전이기 때문에, 네, 실전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당장 여러분 내일 사는 것도 연습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 라이브예요, 라이브. 우리 인생은 실전이자 라이브입니다. 이그젠플이 없어요. 우리가 실전이기 때문에 연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걸 이용합니까? 매번 실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아니면 주변 사람의 얘기를 듣다거나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해가지고 나보다 인생을 좀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의 어떤 경험담을 듣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실전이기 때문에. 이 실전의 상황에서 내 능력치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하고 확실하게 알지 않는 사람과의 어떤 갭 차이가 점점 벌어져요, 점점. 뭐, 지금 그러니까 보면 객가라가 안 되는 사람들이 남녀 많이 있거든요. 네,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많아버리면 자기가 벌려놓은 거 있죠. 벌려놓은 거 수습 못하면 계속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지금 뭐 카푸어니 뭐니 하면서 플렉스 하면서 뭐 인생 지금 한때 즐거우니까 지금 한때만 누리자. 인생 한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뒤가 더 중요하거든, 사실.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젊어서 객기 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 들어서 편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 뭐 젊을 때 잠깐 살고 난 오래 살 필요가 없다. 그거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렇고 막상 나이 들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웃긴 게 나이가 들면 또 건강하게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방 지르고 하다 보면 뒤가 없잖아. 실전이잖아, 실전. 그래서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냉정하게 자기 판단을 못하는 사람, 그냥 막 지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갭 차이가 먼저 벌어지는 거예요. 갭 차이가 벌어지면 못 돌아가요. 특히 젊을 때 벌어지면 못 돌아가. 나이 들어서. 왜냐? 한국 사회에서 나이 들어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자는 정말 없고 남자도 별로 없어요. 남자들 나이 들어서 해봐야 장사한다거나 장사 잘 안 되죠. 그럼 뭐 합니까? 옵티머스 항이 뭐세요? 그러면 이제 뭐 택배나 좀 모문한 일을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그 일이 힘들잖아. 뭐 택배 상하차 가면 나이 든 사람도 많잖아요. 중소기업 가면. 그분들 힘든 거 알거든요. 힘이 붙여요. 근데 그걸 만약에 그분들이 만약에 돈을 좀 모아놨고 나름 뭐 재정 상황이 넉넉했으면 굳이 그런 일을 안 했겠죠. 사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돈이 급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런 일 하면서 항상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젊을 때 돈 없어 쓰지 마라. 나처럼 살기 싫으면. 어, 젊을 때 너희 나이 때 그 시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다.
괜히 뭣도 모르고 뭐 지르고 하다가 통장에 잔고 떨어지고 하면 나이 먹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일밖에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이런 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실전이기 때문에. 객관화 해가지고.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요거는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얘기하고 싶은 게,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 자빠지면, 일어서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지. 살다 보면 뭐, 잘 안 될 수 있지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은 안 될 수 있어요, 약간은. 약간은 뭐 넘어지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제대로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 제대로 넘어진다는 기준은 뭐, 내가 괜히 뭐 도박이나 이런 좀 무력에 빠져가지고, 음, 집에 있는 거 다 팔아먹고, 돈 있는 족족 다 써버리고, 사업 같은 거 했는데 시원하게 말아먹고, 빚까지 져버리고, 도박 같은 거 해가지고, 모아놓은 돈 뿐만 아니라, 은행 담보했던 거에 다 털어먹고, 아니면 뭐 주식 했던 사람도 마찬가지, 주식도 뭐 전업 투자해가지고 직장 때려치고, 그동안 모아놨던 돈, 뭐 전세나 뭐 담보로 다 잡아놨던 거 다 팔아먹고, 다 털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상황이 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극복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뭐 잘 먹고 잘 산다.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넘어지면 안 된다고. 자빠지면 안 된다고. 내 능력치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이 길바닥도 잘 보고 걸어야 된다. 왜냐, 한번 수렁이 빠지면 정말 빠져나오기 힘든 세상이 요즘 세상이다. 뭐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 좋아요. 좋은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날려먹은 사람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게 막 빚장이 졌을 때, 억 단위가 빚장이 졌을 때, 그거를 그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통해서 정말 아끼고 저축해가지고 갚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갚아 나가는 사람보다 늪에 빠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걸 갚아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이제는 다 때려치우고 갚아서 일해서 이걸 충당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어 단지 내가 운이 나빴던 거야. 이제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또 누구한테 돈을 꺼가지고 또 했다가 또 날려먹고 이 늪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한번 마이너스가 되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력한다고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좀 뼈 때린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알아주는 그런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자산가가 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돈 때문에 돈 몇 푼 없어가지고 힘들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어, 내가 어디 다쳤는데 그 다쳤는데 그 치료비를 못 내서 병이 악화돼서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 아니면 내가 주인이 방을 빼달라 하는데 뭐 보증금이나 돈이 없어가지고 당장 길바닥에 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이 자존감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재정 상태, 벌이, 건강, 자산 상태, 능력치,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계산 데이터를 짜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계산을 따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월급으로 뭐 아파트 사기 힘들겠다. 아파트 사기 힘들어도 살아야죠. 아파트 못 사면 뭐
오는 전세금이라도 마련해야지. 아니면 뭐 구축으로 신축이 안 되면 구축으로 가든가. 그런 식으로 좀 차선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라리 객관 하나도 하면 아파트는 못 들어가더라도 뭐 빌라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아파트 못 들어가면 실패한 인생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본인 생각이고, 물론 아파트 있으면 재테크 수단이 되고 그게 이제 시세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긴 한데 모두가 다 아파트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월급의 수준으로 뭐 지금 신축 아파트 뭐 분양가도 엄청 비싸거든요. 엄청 비싼데 그게 뭐 아무나 뭐 지원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조건도 까다롭지 않습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아무튼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현재 상황, 재정 상황, 그리고 가계 상황, 내 나이,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 이런 여러 가지를 제반 사항을 좀 이제 잘 체크하셔가지고 전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객관화를 시키면 그래도 무리를 안 해요. 내 처지를 알기 때문에, 내 능력치를 알기 때문에 괜히 헛된 상상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허황된 꿈을 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자신을 파악하러 가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 비참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데 나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얼굴을 똑바로 봐야지 누가 내 얼굴을 똑바로 보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치를 스스로 냉정하게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객관적인 기준으로 현실적인 스탠다드로 잘 파악하셔가지고 어, 괜히 헛된 상상, 어, 수많은 유혹들을 떨쳐내시고 이 현실적인 와중에서 여러분들이 건질 거 잘 건지시고 잘 살아남기를, 네, 간절히 희망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